각자 도생은 대장동 일당등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 14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10시에 또 공개 소환해 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또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나는 뭐 그 삭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그 월북몰이 나는 아무 관계없고 서운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KBS다, CBS다, 언론마다 만나는 데 가서 전부 나는 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 있던데 나는 월북 판단 그런 거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서훈이가 그때 보안 유지하라고 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고 나서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이야기 앞서서 지금 그 KBS 예. 이런 언론에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을 계속 불러내가지고 자기 변명을 지금 늘어놓게 그러니까. 하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게 바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혐의로 끝나거나 무죄로 끝나고 내가 억울했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의 대상자고 피해자죠. 자기 주장만 부인하는 주장만 계속하고 자기 논리를 펼 사람을 우리 그 공중파 국민의 거의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데서 변명할 자리를 준다는 거 KBS가 박지원 원장의 변호인도 아니고 그럼 왜 그런지 저는 그게 우선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죠. 예. 차라리 뭐 재판 경험이니까 수사 경험이 있는 패널을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 이 사건에 지금 박지원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떠냐 이런 물어보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괜찮죠. 예,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렇죠. 논평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시청자들한테 어떤 오도를 안 일으키는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KBS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런가? 지금 수사기관이 결국 압박하고 있네.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박지원 그냥 선정기관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요. 홍보기관이 돼버렸어요. KBS는 진짜 박지원 전 원장의 홍보 담당으로 예. 담당 방송이라고 말하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제가 홍보 담당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나와도 그 말 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KBS 같은 거 믿잖아요. KBS 지금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들 그리고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문재인한테 그러니까요. 임명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이 언론에 좀 이렇게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KBS의 지금 현 상태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박지원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KBS에 저렇게 불려내가지고 변명할 그 자리까지 마련해 주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나는 그냥 서훈 전 실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거죠. 그걸 말씀을 하는지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고 교수님 여쭤보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은 완전히 그냥 그 한참 높은 보스와 어떤 밑에 그 직원과의 관계였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제 물론 서훈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였고 박지원 전 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권과 조금 대척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DJ 정권 때만 하더라도 박지원은 그때 수석 비서실장까지 했고 서훈이는 그때 국정원의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의사관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사람 관계 알면은 서훈이는 그 앞에 가서 그냥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때는 서훈이가 국정원장에다가 뭐 안보실장으로 완전 실세가 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우리가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사자가 있죠. 어릴 때 그 조련사한테 조련을 받잖아요. 매를 맞아가면서. 그럼 사자가 성인 사자라 그래요. 다 큰 사자가 돼도 그 조련사한테 있죠. 힘으로 치면 조련사는 말도 안 되죠. 사자한테 곧 당하는데도 이게 어릴 때 그 트라우마 그게 있으면요. 끝까지 이 조련사 말에 고분고분해져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때 쪼인 닭은 장닭이 돼도 그렇습니까? 쪼인다고. 역시 그 시골에서 크신 고 교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으시네. 저는 그 대도시에 동물원을 많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훈 실장이 직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위에라도 박지원 전 원장이 크게 고분고분하게 그러십니까? 하고 말 듣는다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서훈이는 계속
제가 뭐 잘 아니까 예. 수석님, 실장님 했던 아마 사람입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가방조차 들고 다니고 뭐 안보관계 그런 회의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모셨던 부장판사님, 예. 원장님 이런 분 먼저 개업하시잖아요. 예. 그 저는 판사고 그래도 아유 원장님, 부장님 이러거든요. 그럼요. 아 그래서 이게 공직 사회라는 건 좀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아무리 나는 그렇다-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서훈이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관여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관계가 아이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전 실장이 뭐 정치 구단이고 머리가 무지하게 영리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박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좀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어제인가요? 네. 검찰에 나와가지고 14일이죠. 14일입니까? 나는 하나도 몰랐고 서훈 실장이 시키는 대로 됐다는 게 그걸 고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저는 오히려 있죠. 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원장이면 진짜 좋은 거는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고관 뭐 하여튼 아주 우리나라에 진짜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러면은요, 일들 다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못 올라가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요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내가 그 정도 자리를 지냈으면 서훈 실장한테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래야죠. 지시를 받았더라도 실장한테 이거는 우리 국정원 보고에서 보니까 월북을 지금 그 말도 했어요. 아니 10월 27일 날 보고를 받았어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예, 서훈 박지원 모여 가지고 그때는 박지원이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북한 그 감청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월북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고 아무런 정치적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검찰 수사 딱 받고 나와서는 딱 이렇게 돌아서 버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또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것도 예, 알고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진짜 서훈 실장이 자기가 옛날에 거의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장이 그렇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야죠.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그 월북으로 그 단정지어서 발표하지 말자. 유력하다 이런 걸 하지 말자. 중립적으로 놔둬야죠. 사실관계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장을 지내고 DJ 때 비서실장을 하고 온갖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장관도 있죠. 예, 그러면 문화부장관. 오히려 제가 그 박지원 장관이라면은 원장이라면은 서훈 실장을 보호해 주겠어요. 지금 예, 그 사람 그렇게.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구속돼 예.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구속돼 있고 자기는 그 지금 뭐 이렇게 조사받는 입장이라면은 내가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밑에 있던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훈 실장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0번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이면은 내가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내 밑에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 정서고 그게 기사도입니다. 일종의. 이런 건데 박지원 원장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 서훈 실장은 좀 속된 말로 골로 보내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아생연후 살타다. 바둑을 잘 두시는구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서훈이가 다 했다는 것도 좋은데 네. 자기 유리한 것만 또 얘기를 또 나와서 했어요. 하나는 그 이대준 씨 네. 도박빈 이런 것을 또 이제 하지 말자 그랬다. 해경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서훈이가 시켜가지고 네. 그런 얘기 그 사생활 관계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 오고 또 나와서 한 얘기는 이제 그 박지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동기 변호사가 예. 소동기. 소동기 예. 국정원의 첩보 분석에서는 예. 월북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 박지원은 이제 안보실에서 월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통치적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구나 그렇게 알았다.
하면서 자기로는 아주 불리한 내용들은 싹 빼고 좋은 내용들,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들은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왜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해갖고 그러니까요. 온 국민한테 알리냐 이 얘기예요. 그래 아주 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는데 우선 그 사생활 밝히지 말자. 그게 이제 해경청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해경청장하고 하여튼 대북 문제는 있죠. 대북 수사라든가 대북 관계는 국정원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결국 인원도 엄청나고 그다음 휴먼 뭐 그거라 그러죠. 네. 그 인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원도 많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어떤 서훈 실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북 관계에서는 관해서. 지금까지 쭉 국정원이 모든 주도권을 그러니까요. 잡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만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국정원이 뭐 예,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 때 워낙 국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만 국정원 본래 설립 목적은 대공관계입니다. 그거는 그 국정원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저도 하여튼, 그러네요. 예, 그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인간 그 정보원들 예, 정보원들이 다 그러니까 깔려 그게 국정원이 다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신분을 못 밝히게 하잖아요. 그 사회에 나와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국정원은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최종적인 책임은 저는 국정원이다. 발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훈 실장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뭐 그 발표한지 몰라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는 몰랐다. 이거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청와대는 대통령하고 워낙 이제 대통령이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해경청하고 국정원이 대북 문제 발표하는데 어떤 해경청장이 마음대로 말하게 놔뒀다는 거 이것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홍희 청장 네. 그 사람하고 그 국정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공직상에서의 어떤 서열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국정원장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해경청장이 못하게 해야죠. 이런데 지금 이거는 해경청장이 지 맘대로 발표한 거고 나는 그걸 빼기를 원했다. 글쎄요. 그 국정원장이 빼기를 원했는데 해경청장이 지가 그렇게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다음 그 소동기 그 변호사. 예, 거기서 이야기한 거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문제 최종적 가장 권위 있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그 서훈 실장이 월북으로 그냥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기 혼자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별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서훈 실장은 지금 옛날에 모시던 하늘 같은 예. 박지원 원장이 이런 말 해버리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한 수사기관에서 예. 재판에서 이건 내가 다 서훈 실장은 차라리 자기가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덮어 쓰려고 마음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울은 뭐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재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 박지원을 위해서 그렇고, 자기는 이미 구속됐고, 그다음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렸죠. 저기 그 서욱 장관하고 김홍희 청장이 네. 적부심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아마 그 적부심 거기서 이건 전부 다 서훈의 지시다. 예. 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두 사람은 지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나온 걸로 추측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훈 실장은 아마 구속 확률이 아주 90% 이상이라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예, 맞아요. 지금 박지원 원장까지 그저께 이렇게 말한 걸 쭉 종합해 보면은 서훈한테 전부 다 넘기자. 그리고 서훈은 어차피 자기는 구속돼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 문재인 대통령 책임 있다 그래도 검찰이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자기가 모든 걸 안고 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지원도 나와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 그래서 문재인 수사는 안 할 것 같아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서 그거는 이제 서훈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끝난 건 아니고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검찰에서 그럼. 수사할 때 그럽니다. 이 관여자가 쫙 있을 때 이 사람 빼야겠다 싶으면
아예 안 묻습니다. 물어버리면 기록에 다 남으면은 그래. 검찰로서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을 왜 그러면 그 관여 다 나오는데 조사 안 했냐? 이게 나중에 뭐 현 정권에서 안 할지 몰라 다음 정권에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수사 범위를 할 때 아예 수사 범위 밖에 놔두면은 조사 자체는 안 해버려요. 아, 그럴 수 예, 있겠네. 그래서 그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관계는 서울실장한테 그 조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검찰은 서훈 실장이 월북몰이의 최종 결정자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 문재인이가 느닷없이 나와갖고 우리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이대준 씨의 유가족 이래진 고소를 씨가 했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수사가 우선 그렇죠. 화가 보니까 그거 먼저 끝내고 문재인으로 가는 거지. 박지원이가 나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문재인 수사는 없어졌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쪽 전략은 서훈이 모든 걸 안고 가는 걸로 예. 그쪽 내부 사람들끼리 예, 그렇게 한 거 하고 아닌가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속도 조절론 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게 서훈 실장한테 지시하고 예. 그게 드러나면 그 검찰로서도 그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내준 씨입니까? 예. 또 형인가? 예. 그분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진. 이내진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또 하나 박지원이가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첩보 삭제 46건 아닙니까? 국정원 메인 서버에 딱 올라가면 절대 첩보 된다 삭제가 어렵다.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갖다 나와서는 가 보니까 그게 자기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삭제가 가능합.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정원장이 메인 서버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지 아는지도 몰랐다는 게 자기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다 조사를 해봤다는 사람이. 그 검찰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무엇도 모르면서 어. 원본 남아있을 건데 예. 삭제됐다고 막 주장했다고 검찰을 막 욕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삭제냐 메인 서버에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안이 그냥 평범한 사안이면은 원장이 그까지 관여 안 하니까 삭제됐는지 아닌지 모른다 치더라도 진짜 중요한 지금 나오는 게 청와대까지 전부 다 관여되고 국방장관 뭐 해경청장까지 구속될 정도의 네. 중대한 사안인데 국정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 완전히 우리가 얼굴마담 국정원장이 아니었나. 네? 그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네. 아니 모른다 그러니까 네. 모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북관계 전문가라고 타칭하니까 그냥 내 시키는 대로 김정은이 하고 대화나 잘 한번 통하게 해보쇼. 이렇게 한 사람이고 국정원 내부에 컴퓨터 메인 서버에 문서가 삭제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의 범죄를 갖다 은폐하게 한 거죠. 그게 삭제됐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 삭제되는 데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없으면은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정원이 물론 동네 무슨 흥신소 심부름센터 정도면 뭐 그 전부 다 그 조폭 비슷한 사람들끼리 심부름센터 하니까 예. 뭐 심부름센터 소장 모르게 삭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기관이 아닌데 그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죠. 국정원이면 거기에 원장이 삭제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떠들고 돌아다닐 정도의 기관이면 우리가 국정원 존치 이유를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자기 몰랐다 알았다 그냥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겠죠. 원본 삭제된 것도 알았고 아마 그 삭제 지시도 지금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이 정도 사안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그때 우리 그 이 월북으로 몰아간 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그 어떤 뭐 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안달을 하고 종전선언이다 뭐다 그걸 계속 제안하고 그랬지 그러면-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뜻을 몰랐을까요? 국정원장이 몰랐다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국정원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장의 지시가 아니면은 밑에 사람이 할 자기 수가 임의대로 없는 삭제할 일입니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그 아마 이게 직권 남용, 그다음 뭐 공문서 허위 작성이 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증거 인멸 뭐 이런 게 될지 모르겠어요. 증거 인멸죄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게 삭제했으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직권 남용의 증거가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그 어떤 책임을 갖다가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삭제되는 거 몰랐다고 지금 내 지시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그 검찰에서도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아마 이 부분 삭제 지시 부분 기소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전직도 있고 그다음 나이도 있고 이 또 감옥에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이 있죠. 다시 들어가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군대 한번 갔다 오면 군대 다시 가라면 막 큰일 나잖아요. 또 수사에도 협조를 많이 했다고 봐야죠. 나 좀 봐줘 하면서 내가 다 얘기할게. 근데 그리고 뭐 그거는 나왔을 것 이번 같아요. 검찰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구속으로 그렇게 불구속 온거 기소할 아닙니까? 것 같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정원장이 정말 메인 서버 삭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성은 씨하고 롯데호텔 36층에서 늘 만나갖고 뭐 제보사주, 고발사주 이런 것만 궁리하다 보니까 메인 서버가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농담입니다만. 대로 농담이죠. 국정원장이 지금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제가 내세웠던 가설 네. 그냥 얼굴 마담이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뭐 국정원 안의 일을 서훈 실장이 전부 주도하고 그 이제 국정원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이니까 그냥 그 저기 박지원 전 원장은 그냥 사인이나 하고 결제 서류에 그렇다고 주장하면은 네. 뭐 조성은 씨하고 관계라든가 그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국정원이 진짜 중요한 기관을 뭐 얼굴 마담이든 실세든 맡아 있으면서 그 내부에 일어난 일을 네. 자기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건 아까 또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제 생각 같은, 제가 그 박지원 전 원장이라면은 사실 모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그 당시 청와대 서훈 실장 이런 분들하고, 당시 이 통치행위라 그랬습니까? 네.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벌 받을 건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로 뭐, 실형을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예, 진짜 명예에 좀 손상이 갈 뿐이지.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걸. 역시 박지원 전 원장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